네, 성완종 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구 전 총리 잠시 뒤 검찰에 소환됩니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여권 인사들 가운데 홍준표 지사에 이은 두 번째 소환인데요. 네, 하지만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과의 만남조차 부인하고 있어서 오늘 검찰과의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브런치 이슈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이양수 설학정치경제연구소장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완구 전 총리 하면은 이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 국가기강을 바로잡겠다고 외쳤던 그 장본인인데 결국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처음에 초기 대응이 너무나 잘못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 나 성 회장 잘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이어 난 그때 몸이 아파서 선거 유세도 안 했다. 그리고 나중에 성 회장과 독대한 적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했는데 나중에 여러 가지 증거들로 이것이 하나하나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잘 모른다 그랬는데 사실 한 200여 회의 착발신 전화 통화 내역이 있었습니다. 선거 유세 안 했었다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때 유세차에 올라가고 유세하던 장면이 나왔었어요. 독대한 적 없었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그 증인들이 나왔었죠. 운전기사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성 회장의 수행비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거짓말로 드러남으로써 사실 총리직을 지금 내놓게 된 이유가 이런 말바꾸기나 거짓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물러난 거지 사실은 지금 범죄 사실 때문에 물러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 좀 대응을 잘 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여론을 잘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고 총리직도 유지하고 있다면 만약에 본인이 신뢰만 있다면은 나는 그 돈을 받지 않았다. 그 말에 무게감만 실리면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까지 오지 않지 않았을까. 네. 범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전달한 방법, 시기,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돼야 되고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언들도 일치해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조금씩 증언이나 이런 정황들이 일치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완구 총리가 얼마든지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까지 상황을 만든 건 이완구 총리의 초기 대응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변호사님, 그 홍준표 지사와는 달리 지금 이 전 총리 신분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이제 홍 지사를 소환했을 때는 뭐 피의자로 소환한다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확정적이고 자신감을 내보인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아마 이완구 총리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결국 피의자 신분이 될 거라고 보지만요. 오늘 한번 조사를 해본 다음에 여러 가지 보강 수사를 하고 나서 피의자 신분으로 갈 가능성도 크고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조사 결과를 보고 나서 피의자로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금액도 3천만 원이고요. 홍 지사하고는 검찰은 굉장히 여론전을 굉장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실 게임을 이 검찰 수사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밖에서도 굉장히 이게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검찰 자체는 어떻게 보면 홍 지사의 그런 교묘한 그런 여론전일지 그런 거에 좀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상할 수 있죠. 검찰 내 자체에서. 그래서 일단 어차피 피의자로 갈 거기 때문에 수사에 대한 자신감. 그래서 피의자로 소환했다고 한 거고요.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오늘 수사를 하고 나서 과정을 지켜본 다음에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아마 피의자 신분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과거에도 총리가 뇌물이라든지 정치 자금 수수 의혹이라든지 이런 일들로 소환됐던 그런 사례가 여러 번 있었죠. 네, 검찰 조사나 수사를 받은 총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역대 우리나라의 총리가 지금 43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43명의 총리 중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총리는 총 14명입니다. 그 14명 중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까지 된 사례는 사실 6번이 있었죠. 그런데 그 6번의 그 기소된 사례도 단 한 번도 실형까지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면을 받은 경우가 많았고, 그다음에 뇌물수수 이런 것들도 특사를 통해서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왔고, 지금 한명숙 총리의 경우에만 지금 그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은 상태라서 지금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데 저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제 상고 기각이 되면 이제 그 처음으로 2년 실형을 받은 총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이완구 총리가 이번에 만약에
그 기소가 된다 그러면 총 7번째로 기소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실형을 받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한명숙 총리에 의해서 2번째가 되겠지만 뭐 그건 진행 상황을 봐서 이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뭐 지금까지는 일단은 한 차례도 없다고 볼 수 있다면 글쎄요, 지금 이번 수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검찰에서 정치안보 위반을 기소한 사건에서 법원에서 이제 실형하는 경우에는 일단 금액이 굉장히 커야겠죠. 네. 그거 어떠한 그 과정 중에서 증거 인멸이랄지 뭐 그런 정황이 드러나야 할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금액과 어떤 죄질의 불량성인데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금액이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성완종 메모 리스트에 나온 사람 중에 제일 금액이 네. 적죠. 적은데 이뿐만이 아니고 지금 뭐 수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홍지사와 관련해서도 검찰 어떤 구속 기준이 한 2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정치자금으로 받은 3천만 원이 이게 뭐 국회의원 현역 신분이랄지 아니면 정치를 하면서 받은 게 아니고 2013년도에 보궐선거하면서 받은 돈이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금액이랄지 아니면 돈에 받은 경위랄지 이런 거 전체적으로 네. 비춰보면 뭐 꼭 총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범죄 사실 자체만으로 봐도 구속 수사할 가능성은 뭐 크지 않다고 봅니다. 네. 자, 그 3천만 원을 언제 받았느냐? 이 날짜도 처음엔 4월 4일 얘기가 많았는데 이 날짜들도 좀 엇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지금 4월 4일로 검찰은 약간 특정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언론 보도가 되고 있죠. 네. 그리고 처음에 4월 4일이 굉장히 유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거 사무소에 있던 자원봉사자 한 씨, 그리고 성 회장의 운전기사인 윤모 씨, 이 두 사람이 4월 4일 날 독대하는 것을 봤다라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네. 2명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에 4월 4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완구 전 총리 측에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도청에서 행사를 끝나고 오다가 청량 사무소에 들렸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만나기가 어렵다라는 이제 주장을 내놨어요. 네. 그래서 서로 공방이 이어졌는데 지금 최근에 그 여러 가지 그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3월 25일 날 독대를 한 거 아니야, 4월 7일 날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증언들이 다르니까 이제 검찰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시 증언을 한 증인들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검찰에서는 지금 4월 4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완구 전 총리 측에서는 다른 자료, 예를 들어 4월 4일 날 그 4시 30분이라는 시간에 다른 알리바이가 있다라고 제출을 하면 검찰에서는 사실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검찰에서는 뭐를 강력하게 내놓고 있냐면 그 GPS, 차량 GPS와 차량 톨게이트의 그 자료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도청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IC에 들어온 그 시간을 특정해 볼 때 두 사람 모두 비슷하게 4시 30분경에 사무실에 도착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디지털 증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완구 전 총리 측에서는 그거를 이제 막아내는데 방어하는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가 된다면 좀 내용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이완구 총리와 관련된 이제 수사의 쟁점은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는 과연 이완구 총리가 부여 사무실에 갔느냐, 2013년 4월 4일 날.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독대를 한 사실이 있느냐, 독대를 하면서 돈을 건넨 사실이 있느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완구 총리 측에서 증거인멸에 관한 그런 회유나 그런 게 한 사실이 있느냐는 건데 사실 언론에서 보도될 때 약간 혼선이 있었어요. 아마 검찰 수사도 약간 혼선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어떤 점에서 혼선이 있었냐면 4월 4일이냐 4월 7일이냐 그 부분에서. 그런데 검찰은 이제 4월 4일로 거의 범죄 사실을 확정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전달을 어떤 전달 과정에서 어떻게 전달을 했느냐에 관한 건데 노란 봉투냐 뭐 비타 박스냐 아니면 쇼핑백이냐 그랬는데 결국 이제 쇼핑백으로 된 것이 측근들의 어떤 일치된 진술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좀 확보한 걸로 보이고요. 이제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그 과정이 좀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성완종 회장이 그 운전기사에게 돈을 쇼핑백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져다 줬는데 그 당시에 그 선거 사무실 안에서 성완종 회장하고 이완구 총리가 독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쇼핑백을 그 자리에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일치된 진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양수 평론가께서 말하신 것처럼 그 어떤 뭐 하이패스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 동선
그리고 같이 움직였던 사람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수사는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히 확보된 상태다. 그리고 이렇게 독대에서 쇼핑페이를 통해서 돈을 전달했다는 거에 대해서도 경남기업 전 부사장이었던 박준호 전 부사장하고 네. 박준호 상무죠. 박준호 상무랄지 그다음에 이용기 그 비서 그런 사람 통해서도 난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성완종 회장의 측근들은 거의 다 객관적으로 일치된 진술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네. 검찰은 아마 수사에 좀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수행 비서가 쇼핑백을 건네줬다. 지금 이런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쇼핑백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그게 문제입니다. 네. 둘이 독대하고 있는 와중에서 수행비서가 쇼핑백을 갖다 줬는데 네. 그 안에 현금 3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사실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 검찰에서 아주 주시하고 보고 있는 사람이 성 회장의 보좌관 출신이면서 나중에 경남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임모 씨라는 분인데 사실 성 회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의원직을 내놓을 때 네. 그때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돈을 포장하고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이 그 임모 보좌관인데 그 사람이 이번에도 돈을 쇼핑백에 과연 돈을 성 회장이 직접 넣었겠느냐 이거죠. 자. 직원들한테 돈을 가져와라. 그래서 쇼핑백에다 직접 넣었다 그러면 이건 아는 사람은 성 회장밖에 없겠지만 대개의 경우 성 회장이 직접 그런 건 안 하고 현금을 찾아서 쇼핑백에 얼마를 좀 담아서 가져와라라고 하는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네. 만약에 네. 그렇게 평소에 현금을 만지던 사람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을 특정해서 그 사람한테 진술을 얻어낸다면 네. 예를 들어 내가 돈을 금고에서 꺼내서 그 쇼핑백에 넣었다든지 아니면 봉투 하나 돈 봉투 묶음 하나마다 이제 봉투를 하나씩 넣어서 넣었다든지 뭔가 구체적인 사실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진술이 나온다 그러면은 성 회장의 그 쇼핑백 안에 현금이 들어 있었다라고 검찰에서 특정할 수 있을 것이고 네. 만약에 그 돈을 준비했다고 예측되는 사람이 전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네. 검찰에서도 밝혀낼 방법이 도저히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독대를 한 것까지는 만일 뭐 확인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완구 전 총리가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한다면 글쎄 이것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이완구 총리는 뭐 독대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독대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하기 때문에 독대한 사실까지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에서 드러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완구 총리가 그러면 내가 그때 기억을 못 했는데 독대한 사실을 인정을 한다. 그렇지만 돈을 받지 않았다고 했을 때 과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건 상당히 수사는 좀 어려움에 봉착할 수는 있는데요. 네. 수행비서인 이제 근모 씨가 사실 성완종 회장하고 이완구 총리의 독대하는 과정에서 쇼핑백을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근무 씨는 아마 그게 돈이라는 걸 알았을 거고요. 아마 검찰에서도 쇼핑백을 가져오면서 그냥 가져왔겠어요? 아마 네. 확인했을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근무 씨하고도 또 성완종 회장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으면요. 들어보면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 그 딱딱함, 그다음에 무게, 그다음에 좀 각이져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는 거. 그래서 근무 씨 입장에서 이건 뭐 100% 돈이다. 확신을 한다. 그리고 그러한 진술 여러 가지 정황에 비추어서 그러한 것들이 돈인 것은 입증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수사에서 가장 난점이 뭐냐면 독대를 했더라도 과연 쇼핑백에 돈을 갖다 준 거냐 다른 걸 갖다 주냐는 문제인데 네. 결국 돈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리고 이완구 총리는 사실 독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에 대한 진술에 있어서 신빙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 나중에 어떤 뭐 여러 가지 증거인멸 의혹 그런 것들이 더해져서 결과적으로는 뭐 성완종 회장의 어떤 측근들의 진술에 의해서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또 관련자들 뭐 회유했다라든지 말을 좀 맞추려 했다 이런 의혹들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검찰에서 그 부분도 아마 수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태양군 의회 관련자에 대해서 뭐 15번 뭐 전화를 한 정황이랄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측근을 통해서 주변인들 회유하고 말 맞추고 이제 그런 것도 검찰에서 아마 수사가 다 진행이 되고 마무리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거의 수사는 거의 오늘 조사를 함으로써 끝이 났다고 보면 될 거고요. 단지 오늘 조사 과정에서 이완구 총리가 어떤 이제는 수사와 다른 어떤 결정적인 또 다른 얘기 했을 때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보강 수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측근의 진술도 다 끝났고
또 어떤 디지털 증거인 뭐 하이패스랄지 뭐 동선 그런 보건접이 다 끝났기 때문에 수사는 거의 마무리된 과정이다 보면 됩니다. 네. 근데 이 돈을 왜 줬는지도 사실 아직까지는 좀 의문입니다. 이제 성 회장은 인터뷰에서 인간적인 어떤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뭐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제 뭐 관계적으로 줬다라고 했지만 이제 이완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깝지 않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완전히 대립되는 이야기예요. 네. 사실은 이게 국회의원이, 기업을 하는 국회의원이 선거를 하고 있는 후보자한테, 그것도 상당히 당선이 예측 가능한 그런 후보자한테 갈 때 사실 빈손으로 갔을 것이냐, 이런 것이 국민들의 80%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국민들 80%가 분명히 이거 돈 갖다 줬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당시 이완구 총리는 후보자, 아직 국회의원 아닌 후보자 신분이었지만 도지사직을 과감하게 내던짐으로써 세종시 이전에 힘을 실어줘서 충청도민들한테 엄청나게 힘을 받은 상태였어요. 네. 거기에다가 이때 선거 결과가 말해주듯이 이때 총선 때 70%가 넘는 득표를 얻습니다. 아주 충청도민 전폭적인 지지를 얻죠.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은 그 분위기를 성완종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가 그때 당시에 무사히 등원할 것이며, 그리고 친박의 어떤 중진 의원으로서 상당히 역할을 할 거다. 네. 그러면 기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과거에 우리 비 올 때를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하라. 온로비 사태 때 그런 게 있었죠. 네. 그런 차원에서 갖다 주면서 또 이제 동료 의원이니까 또 부담 없이 받았을 개연성도 있어요. 이제 그랬기 때문에 성 회장이 인간적으로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좀 인간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나중을 대비해서 좀 이 권력자한테 좀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 전 총리가 성 회장과 가깝지 않다라고 얘기해 사실은 큰 문제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 두 분의 지역구는 사실 산 하나 너머입니다. 그리고 성 회장은 31살 때부터 민자당 재정위원으로부터 시작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완구 전 총리도 오랫동안 15대 국회 때부터 한나라당으로 등원을 해서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자민련 국회의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충청권의 대표적인 경제인과 대표적인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사이죠. 네. 당연히 잘 알고 있는 사이인데 모른 척한 것, 이것이 사실은 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완구 전 총리 정치 인생에서 지금 최대 위기에 놓여 있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전 총리 어떻게 좀 위기에서 빠져나올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결국은 이제 반전의 카드는요. 네. 그날 독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독대했더라도 돈을 받지 않았다는 걸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찰이 전체적으로 수사를 다 마무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은 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홍 지사 측에서 어떠한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소환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말 했듯이 이완구 총리에서 거의 마찬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홍 지사 수사하고 좀 대비할 필요가 있죠. 네. 왜냐하면 홍 지사를 부를 때는 어떤 범죄 일시나 장소에 대해서 언론 밖으로 검찰이 흘려내지 않았는데, 지금 거의 장소도 특정을 하고, 그 다음에 독대에서 노란 봉투나 그런 게 아니고 쇼핑백에 돈을 줬다는 것까지 다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자체는 그 정도로 범죄 사실은 팩트에 대해서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떤 증거 전체적에서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됐고, 아마 이거에 대해서 이완구 총리가 또 다른 반전의 카드를 꺼내지 못할 거라고 검찰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이완구 총리가 우리가 홍 지사 관련 수사에서도 홍 지사가 과연 워낙 언론을 통해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히든 카드가 있나, 반전 카드가 있나 했는데 그냥 용두사미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완구 총리는 아마 홍 지사에 비해서 더 반전의 카드를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단지 범행에 대해서 독대한 사실이 없다. 독대했더라도 돈을 받은 적은 없다라고 갈 가능성이 크죠. 네. 네. 이제 오늘 이완구 전 총리가 검찰에 소환이 되면은 성완종 리스트 인사 가운데 이제 조사를 받는 건 2명이 됩니다. 그럼 6명이 남게 되는 건데요. 글쎄요, 일각에서는 이미 결론을 좀 내려놓고 수사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지금 8명 중에 2분이 이제 조사를 받고 있죠. 그런데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나머지 6명 중에 2명은 지금 공소시효가 지난 사안이죠. 나머지 4분에 대해서는 사실 성완종 회장의 메모밖에는 없습니다. 네. 거기에 부사시장 같은 경우에 이름도 특정돼 있지 않고요. 현 시장인지 전 시장인지 이것도 나타나 있지 않고. 그래서 수사를 하려면 뭔가 단서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 메모가 단서냐?
성완종 회장이 여러 가지 구명 로비를 했는데 그걸 들어주지 않아서 화가 나서 앙심을 품고 이름을 적은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리스트에 대해서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서 홍 지사와 이완구 총리에 대해서는 좀 사실적이고 사실에 근거한 거 좀 그럴듯 만한 걸 좀 써놓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네. 사실 검찰에서 저 단지 누구누구 몇 억 이것만 가지고서 그것을 특정해내서 어떻게 장소시간 방법을 전달하는 장소시간 방법을 특정해낼 수 있는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뭐 저는 이제 검찰 수사는 잘 모릅니다만 아무리 그 귀신이 수사를 한다고 해도 저걸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인권 그 해당자에 대한 인권 물론 공인인 하기지만 검찰 수사를 들어가면 인권 유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이분들 다 실세들이에요. 현 정부의 실세들입니다. 확실한 증거들 가지고서 덮쳐가지고 네. 딱 올가매지 않으면 어설프게 뭐 조사하고 뭐 이랬다가는 오히려 검찰에 역풍을 맞을 수도 있거든요. 네. 또 정치인들이라서 보통 여론전에 강한 분들도 아니고요. 그래서 검찰이 웬만한 자료 축적을 해서 이분들을 올가매야 되는데 그렇지 만약에 못한다면 이거 좀 상황이 수사조차도 좀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냐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